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빨리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S투자증권의 이수림 애널리스트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10시에 기다리고 발표입니다. 네. 네? 10시? 네. 네. 아, 10시. 네. 그래도 뭐 대략 다 내용들은 이제 이미 나온 거죠? 그렇죠. 저희가 잠정 실적으로 이제 이미 뭐 숫자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상시 실적을 통해서는 이제 사업부별 좀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근데 뭐 꽤 괜찮은 실적이 아마 예상이 되고 SK는 이미 괜찮았고요. 네. 저는 근데 DS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요. 네. 아, 영업이익은 사실 이제 저희 12.1조 원으로 이미 발표를 했다 보니까 네. 네. 그 중에서 반도체가 아, 반도체는 6.8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8. 네. D램은 제가 이제 한 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낸드는 이제 0.3조,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마이너스 0.5조 정도 적자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좀 줄은 건가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렇죠. 저희가 2분기 때 네. 이제 2.4조 정도 적자가 사실 나왔었는데 네. 이제 3분기에 0.5조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그 반도체 중에 제일 뼈아픈 손가락이 늘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영업이익 개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가장 크게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운드리에서는 주 고객들이 주로 누구 좀 있어요? 테슬라? 저희가 최근에 네.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뭐 또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거는 뭐 테슬라 그리고 또 애플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뭐 그 전에 사실 이제 선단 공정 말고 조금 더 레거시 공정에서는 이제 뭐 중국에 있는 팹리스 고객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 중국 수요들도 좀 있군요. 네. 아, 그거는 뭐 이렇게 수출하는데 전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아, 자, 그래서 이제 SK랑 삼성전자 우리 반도체 이제 큰 두 형들인데 두 큰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뭐 짧게 좀 해주시면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제 어제 하이닉스 실적을 통해서도 뭐 확인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지금 메모리는 초호황기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는 DDR4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뭐 풀인 수요다 라는 이제 시장에 좀 의심도 있었고 공급 조절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공급 감소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봤었지만 9월부터 이제 서버 수요가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서버도 가세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CSP 업체,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 사이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재고 비축 이제 니즈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서버로 시작된 수요가 아무래도 HBM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공급 부족을 좀 초래하다 보니까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 수요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쇄적으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실 지금 네.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재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사실 저는 앞으로 뭐 한두 개 분기 정도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SK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에 대해서 높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거의 한 80조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수림 애널리스트는 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이제 내년 영업이 66.3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팔 거는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사실? 물량은 사실 저희가 뭐 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캐파가 한정적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차이는 이제 가격 추정에서 좀 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뭐죠? 그 제가 뉴스 본 거는 네. SK는 내년
팔 물량까지 계약이 다 끝났다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면 그 계약을 했다는 거는 가격도 이미 다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가격은 사실 저희가 좀 열어놓은 거예요? 위아래로 뭐 버퍼를 좀 두고 하기도 하고, 또 HBM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좀 미리 협상을 하지만 뭐 일반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가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가격이 조금 위아래 가는 거에 따라서 뭐 7, 80조도 갈 수 있고 혹은 뭐 밑으로도 좀 갈 수 있는데 네. 우리 이수림 애널께서는 66.3조 네. 네, 그 정도로 예측을 근데 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수적으로 그냥 주가 수익 비율 10배, 그러니까 PER 10배만 적용해도 시총 663조고 그쵸. 어제 400조니까 50%더 간다는 건데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제가 목표 주가는 타겟 PB를 3배를 적용해서 65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65만 원.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저희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통 PB 밸류에이션으로 많이 그렇죠. 이제 네. 평가를 하다 보니까 3배라는 숫자도 저희가 역사적 상단인 2.3배에서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을 감안해서 30% 정도 할증을 한 수치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PE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은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이제 PE가 13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도 훨씬 더 크고 특히 HBM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도 크고. 그렇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론 대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훨씬 저평가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되시겠어요. 이거 멀티플 얼마를 적용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 뭐 PB 밸류에이션으로 적용을 했던 것도 네. 사실은 사이클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장부 가치로 평가를 했던 건데요. 성장주를 보통 PE 밸류에이션을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이 HBM 사업부라고 하긴 좀 그렇죠. HBM 영업이익을 떼어서 뭐 PE 밸류에이션 하고 뭐 SOTP 하는 건 어떻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혹시 그 60몇만 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삼성전자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반도체 업계에 근데 요거 터지면 조금 뭐 리스크긴 하지 뭐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네네. 있어요? 아니면 아무리 봐도 지금은 별로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사실 지금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그런 이제 대외 변수, 뭐 환율도 물론 중요하고 금리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 저희가 금리 인하기이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CSP 업체들의 투자가 사실 금리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네. 구글 같은 경우에 사실 가지고 있는 캐시를 통해서 캐펙스를 전부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차입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금리에 따라서 투자 여력이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뭐 빅테크나 이런 크게 이제 하여튼 소비해주는 회사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뭔가 돈을 차입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걸 이제 멈추거나 줄이거나 하면 그게 좀 리스크일 수는 있겠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지금 당장에는 뭐 이제 우려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반도체 섹터 괴롭혔던 관세 네. 요 이슈도 사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는 아니라서 이제 변수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옛날의 걱정이긴 한데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HBM을 멀티밴더로 가져가게 되면 HBM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딱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내러티브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반 디램 가격이 올라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HBM4에 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뭐 세 업체한테 이제 뭐 경합을 계속 시키면서 이제 단가도 계속 누르려고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DDR4, DDR5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 내년에는 사실 DDR5의 수익성이 HBM3E보다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HBM3E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3. 네, 3E. 네네. 네. 그래서 DDR5 6는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공급자인 뭐 닉스나 전자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에서 이렇게까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우리 안 팔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DDR5 팔면 돈 더 많이 버는데 이제 뭐하러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생산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HBM을 팔겠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협상력이 더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도 내년 HBM 가격도 올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제 협상이 됐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더해지면서 네. HBM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그 회사들 사이에서 나노 경쟁은 이제 조금 약간 한물 간 거예요. 한참은 막 3나노, 2나노 뭐 계속 싸우다가 요즘은 그냥 패키징 어떻게 하느냐로 그냥 싸우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도 사실 뭐 네. TSMC 최근에 뭐 2나노 관련해서 또 투자 발표를 했고요.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제 테일러에 테슬라를 위해서 뭐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라인이 3나노, 2나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인텔도 뭐 지금 1.8나노에 다시 좀 이제 뭐 격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전히 그 선단 공정에 대한 뭐 경쟁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네. 비메모리에서도 그렇고 메모리에서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원시 나노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시 나노는 2나노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원시 나노는 사실 숫자로 하면 10에서 11나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럼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이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니저분들도 사실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네. 비메모리랑 메모리랑 지금 이제 그 미세화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메모리에서는 막 저 2나노 뭐 이거 이하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비메모리 쪽에서는 한 10나노 요 정도면 굉장히 첨단인 거군요. 비메모리가 지금 비메모리가? 2나노, 3나노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메모리는 지금 이제 뭐 원시, 그러니까 10에서 11나노 정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궁금하시면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뭐 그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랑 어떤 네. 특성의 차이를 저희가 또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 자체도 사실 뭐 D램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D램은 1T 1C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랑 캐퍼시터랑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근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사실 트랜지스터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 자체도 사실 비메모리가 좀 더 미세화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네. D램이 더 미세화시키기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성에서도 본다면 이제 메모리는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뭐 CPU나 GPU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형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처도 네네.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이제 노트북, 뭐 이런 이제 가전들의 DDR4, DDR5 이런 정해진 규격의 제품이 그렇죠, 탑재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AP나 CPU, GPU 만드는 업체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이 또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메모리 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있는 수요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수요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네, 더 성능이 좋은 칩을 만들어서 수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성능 향상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차이 때문에 이제 이 미세화의 뭐 정도 차이도 네. 좀 있다라고 계속 봐주시면 될 것 진행되고 같아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면 이제 정작 장 시작했을 때 네.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건 그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 그냥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왜 생각보다 낸드의 수익성을 그렇게 높게 안 잡으셨는지,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다 그런 건지. 왜냐면 요즘에 그 ESSD의 수요도 굉장한 상태잖아요. 네. 혹시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낸드는 사실
디램만큼 사실 지금 이제 뭐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4분기 들어오면서 낸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분기에는 낸드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까지는 뭐 BEP 수준에서 그냥 좀 머물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낸드가 특히 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원가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동률을 올려야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ESSD 말씀하셔서 또 같이 좀 언급을 드리면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QLC ESSD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TLC, MLC, QLC 이렇게 뭐 세 가지 타입이 있지만 그 중에서 QLC ESSD에 대한 수요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QLC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낸드 뭐 빗에서 따진다면 네. 9%에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QLC 비중은.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뭐 솔리다임까지 합치면 근데 솔리다임이 전량 QLC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체 캐파에서 글쎄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거 회사에서 알려주진 않죠. 네,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네. 아.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도 3분기에는 낸드가 네. 소폭 적자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뭐 3분기까지는 이제 뭐 낸드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뭐 키옥시아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아직은 수익성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신기하다. 요즘에 HDD까지도 막 돈 엄청 된다면서 막 그 네. 웨스턴 디지털 올라가고 시게이트 잠깐만 시게이트 맞죠? 시게이트 올라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나은 낸드는 아직 이렇게 수익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원가를 커버할 만큼 결국 매출을 이제 내야 네.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도 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AMD는 그 엔비디아의 이 시장 움직이는 거에 변수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뭐 이 AI GPU라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네. AMD의 위협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AMD 그런 회사들이 좀 한두 개 좀 있어주면 이제 우리 HBM 만드는 데들이 훨씬 더 파워가 생길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에이직 시장이 개화하면서 그러니까 추론 AI가 좀 더 확대되면서 에이직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뭐 26년 후반에서 27년 이때 본격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 때도 아마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뭐 브로드컴의 그 에이직 칩 파트너로 있는 뭐 구글이나 뭐 메타, 네. 오픈 AI 등등 이제 이런 업체들이 2027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 브로드컴의 에이직 칩을 이제 주문을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계약이 이미 다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27년, 28년이 되면 뭐 브로드컴이나 AMD, 뭐 마벨, 미디어텍 이런 이제 다양한 에이직 고객사들 그리고 그 앞단에는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 직접 자신들의 칩을 설계하는 네. 이제 고수요가 좀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마련해도 어쨌든 메모리는 우리 거 써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에이펙에서 젠슨 왕이 그 워싱턴에 있었던 GTC에서도 우리는 에이펙에서 공개할게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겼었거든요. 네. 이번에 누구 만납니까? 젠슨 황이요. 네. 이제 삼성도 만나고 현대도 만나고 SK도 만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칩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제 전 주가 측면에서 네. 제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돈은 다 지금 거의 는 것 같거든요. 네. 대기 자금이 더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더 공급될 때가 뭐 외국인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들어올 때가 있나 싶긴 한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한 측면에서 이런 것도 고려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뭐 개인 투자자 자금보다는 사실 외국인 자금 유입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트레이딩보다도 뭐 롱펀드 위주로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 또 많기도 하고 네. 지금처럼 이제 메모리 호황이 계속해서 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뭐 펀드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긴 하이닉스와 하죠. 삼성전자가 네네. 그리고 AI 밸류 체인에서 본다면 사실 3사 중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여력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댓글에서 아직 돈 많대요. 아 그래요? 투자를 또 많다고.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근데 외국인 투자자분들 만나시잖아요. 직접 만나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하시죠. 네. 그럼 왜 우리 건 싸게 산대요? 응? 왜 우리 거에 대해서는 싸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왜 밸류에이션 낮게 평가하냐고. 싸게 파니까 싸게 사겠지. 아니 싸게 파는데 그럼 뭐 비싸게 주고 사니? 뭐 그렇죠. 그렇다 밸류에 대한 보니까 인식이 어떤지가 궁금한 아직도 싸다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하는지. 인식.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죠. 예. 외국인들은 뭐 또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예. 뭐 전체적인 인식은 그래도 뭐 상대적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사실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여전히 싸고 또 지금 이제 다른 뭐 아시아 테크 주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절대 고평가되어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그 반도체 이제 크게 두 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업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애널리스트님이 뭐 타픽으로 꼽으신 것도 좋고 아니면 요런 류들 뭐 예를 들면 뭐 소재 중에서도 네. 어느 소재 혹은 뭐 부품 중에서 어떤 부품 뭐 이게 좀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있다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전공정 장비주 전공정 장비. 네. 이제 들어갈 겁니까? 그렇죠. 어제 사실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도 네. 내년 국내 디램 캐파의 절반 이상을 원시로 전환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계산해 보면 120K 정도가 원시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 기준으로. 12만 장.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0K 이상이 내년에 원시 캐파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14만 장.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저희가 내년에 사실 신규로 지을 수 있는 거는 M15X 네. 말고는 없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M14에서 뭐 전환하는 거 이제 이런 물량이기는 한데 삼성전자는 P4에서 원시를 신규로 또 깔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투자가 좀 상반기부터 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주 중에서 유진테크 이제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삼성 사실 전공정 지금 바스켓으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진테크가 삼성전자 원시라는 이 딱 테마에는 가장 이제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유진테크 추천드리고 뭐 다른 이제 PSK나 테스, 원익 IPS, 네. 두성 엔지니어링 바스켓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정 장비 쪽을 아마 지금은 제일 좋게 보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이고 왜냐면 또 이게 시기별로 맞아요. 좋은 게 또 따로 네. 있으니까 네, 어떤 게 지금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 아 뒤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그러시죠. 정리하고요. 네,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반도체 또 모시고 워낙 반도체 사실 지금 제일 뜨거우니까 네, 자주 좀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슨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윌슨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몇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DS투자증권 이수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미국 투어 9기 지금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네.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2026 주식 전망 세미나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내년 월가에서는 무엇이 가장 핫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미국 투어 9기 꼭 신청하셔서 여행도 가시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도 짤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후공정만 들고 있는데 어떡하냐 하는 분도 계신데 계셔 보세요. 나중에 또 후공정도 가겠지. 네. 뭘 그렇게 또 바꾸시려고.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